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보경입니다. 저는 아메이 만나기 전에 서울대학교 졸업했고요. 동대학에서 석사 박사과정 코스를 마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대학교 후배로부터 아메이를 전달받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피는 다이아몬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까지 MBS 1주, 2주, 3주까지 들으셨고요. 이번 주는 4주차로서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단 작성, 만남과 초청. 첫 번째 명단 작성입니다. 우리 사업의 자산은 사람들이며 우리가 가진 재산 목록은 바로 명단입니다. 시간을 내어 아는 모든 사람의 명단을 적어보십시오.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선입견을 가지지 마십시오.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할 것이다. 이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명단 작성만으로 그 사람이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무조건 생각나는 사람을 다 적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미래의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 명단을 작성합니다. 처음부터 무작정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험을 갖고 있는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같이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명단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바로 적어 놓습니다. 특히 이런 미팅을 통해서 명단들이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날 때 적어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작성 방법이 있는데요. 그룹별로 분류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는 사람을 먼저 적어보는 거예요. 무작정 적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 중에서도 세분해서 분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생각나겠죠. 가족들 쭉 적어보시고 그리고 친척들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그 이후에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쭉 적어보시고요. 학교 동창들 적어보시고 선배, 후배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 직장 동료는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나는 동료들을 이름을 쭉 적어보시고 그리고 과거에 동아리를 했다면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쭉 적어보시고 현재 동아리가 있다면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웃들 옆집에 혹은 아래층, 위층, 아파트 단지라면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기존에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폰 속에 이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무조건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명단으로 쭉. 그리고 폰 속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명단이 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종이에 혹은 컴퓨터로 쭉 적어가지고 출력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한꺼번에 시각화돼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 쭉 적어보시고 만약에 아는 사람들이 없다, 많이 없다,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올 수도 있고 서울에서 살다가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그죠? 이사를 가면은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차 명단, 3차 명단을 또 적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명단은 소개로 알게 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웜 컨택이라고 해요. 내가 이웃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인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될 사람들이 있다면은 두 번째 명단을 또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단은 뭔가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콜드 컨택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왔어요. 어느 지역에 이사를 왔으면 세탁소 갈 수도 있고 마트 갈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죠. 과거에는 몰랐던 사람이지만 만나서 그리고 알게 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덱스트 에그 시스템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을 원 컨택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알게 될 사람은 콜드 컨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드 컨택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잘 사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인맥을 쉽게 넓혀갈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것이 잘 안 되더라도 또 하다가 보면 또 그렇게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터득하게 되고 시스템에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서 명단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은 이미 한정돼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뭐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꿈을 가지고 있고 꿈의 실현을 간절히 원하고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뭔가가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어서 알려준다면 성공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좋고요. 덱스트 에그의 미국에서 크게 큰 그룹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거의 60년 가까이 사업을 일궈내신 성공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덱스트 에그 시스템을 만들었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요.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를 판매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뉴욕주의 시골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말도 더듬었어요. 어느 정도로 말을 더듬는가 하면 처음에 아메에 대한 비전을 크게 봐서 사업설명을 했답니다. 사업설명을 했는데 3시간을 했어요. 왜 3시간 했을까요? 말을 더듬어서 3시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비전을 봐요. 어떤 비전을 보느냐. 야, 이렇게 말을 못하고 듣는 사람도 한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을 주었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덱스트 에그는 꿈이 컸습니다. 누구보다도 꿈이 컸기 때문에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참 좋겠죠. 꿈이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명단을 늘려갈 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명단을 적어가야 될지.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재정적 자유를 원할까요? 그런 삶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누가 자영사업 하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누가 일에 비해 소득이 적다고 생각할까? 임금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누가 구조조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누가 돈을 더 벌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까? 누가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싶어 할까? 누가 남을 도와주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여유로움을 갖기를 원할까? 누가 더 미래와 노후를 준비하며 살아갈까? 내가 회사 주인이라면 임원 자리를 누구에게 줄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찾으십니다. 내가 건강을 발견했다면 누구와 개발할까? 자, 생각나시죠? 어쩌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적으십니다.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단을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2, 300명 정도 쭉 한꺼번에 2, 300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쭉 누적해서 적다가 보면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죠? 쭉 적다가 보면 2, 300명이 되겠죠. 언젠가는. 되었을 때
너무 또 많잖아요. 그럼 너무 많은 명단 속에서 어느 정도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선별하는데 한 2, 30명? 2, 300명에서 2, 30명이면 어떻게 돼요? 한 10% 정도 추리는 겁니다. 추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주 만나는 사람. 당연히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리고 절친한 사람, 친한 사람. 그죠? 내가 말을 해도 어느 정도 믿어줄 만한 사람이겠죠. 그다음 지역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 거리가 또 가까운 사람이 또 전달하기도 쉽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또 높은 게 좋아요. 제품을 전달했는데 쓰고는 싶은데 생활 여력이 안 돼서 못 쓸 수 있는 사람은 물론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유 있는 사람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 뭐 사업거리가 있다면 분명히 나는 도전해보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회적으로 성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합니까? 그다음에 남을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사람. 와, 진짜로 좋은 마인드를 가진 우리 사업에 딱 맞는 사람. 누군가를 성공시켜서 같이 쓰는. 자, 이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조건을 쭉 보면서 이 조건을 봤을 때 일단은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 좋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보다는 더 크게 성공했을 때 같이 성공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선별을 하는데 제가 표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선별한 명단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건 아니고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점수를. 뭐 2, 300명 되다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개개인별로 내 스스로의 명단 속에서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명단. 첫 번째 자주 만나는 사람, 그다음에 절친, 그다음에 지역적 거리가 쭉 1번부터 8번까지 매겨놨죠. 점수를 5점 만점을 해가지고 10점 만점을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5점 만점을 해가지고 첫 번째 사람부터 쭉 매겨놨어요.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5번.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친하고 지역적 거리는 가까운데 생활 수준이나 긍정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총점은 21점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나하고 가깝긴 해요.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그럭저럭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7점이 나왔고요. 세 번째 사람은 나하고 아주 친한 정도는 아니에요. 보통 정도. 근데 지역적 거리는 조금 어느 정도 가까워요. 근데 긍정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뭔가를 찾고 있고 뒤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2점. 자, 네 번째 사람은 다 만점입니다. 친하기도 하고 긍정도도 있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점이네요. 40점. 그래서 이 점수를 보고 이름을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점수가 가장 낮아요. 근데 이름이 보니까 난 못해. 이름 따라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잘 몰라. 27점 만점. 세 번째 사람은 해볼까? 조금 망설이는 사람이죠. 내가 조금만 어느 정도 정보만 주면 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사람 다이아죠. 다이아몬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조건 후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한번 명단이 있다면 한번 쭉 해보는 거.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바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생각날 때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본다면 분명히 네 번째 사람은 분명히 다양한 거예요. 제가 받았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제 후배가 저한테 찾아왔을 때 그 위에 그 스폰서한테 그 이야기했대요.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한 명, 그 선배가 저예요. 있는데 이 선배는 차도 가지고 있고 혼자 살고 있는데 여건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스마트한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아메리하면 잘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후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즉시 후원을 해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사람으로 낙점이 돼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단을 일단 썼으면 그 다음에는 만남과 초청.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MBS 1번, 2번, 3주차, 이번에 4주차잖아요. 명단 작성까지는 내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기만 하는데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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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을 하고 명단 작성까지는 내가 그냥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혼자 그냥 열정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우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만남과 초청. 친구가 되는 기술을 터득하십시오. 먼저 친구가 되는 방법. 그다음 호감을 주며 믿을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질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대상, 명단 속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들이 스스로를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하십시오. 사람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이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면 참 좋겠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알고 좋아하고 믿게 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호감 있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알고 사업 선정을 배우게 하십시오. 행동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로 마음가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소, 웃는 모습, 사람들한테 그 미소를 지으면 굉장히 호감 있게 보여요. 그리고 인사도 정중하게 잘하고, 그다음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 칭찬해주는 사람은 사람들을 의외로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참 잘, 굉장히 잘 꾸며지신데요. 옷이 굉장히 멋지네요.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뭔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그죠?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질문에 대한 그 질문거리를 상대방한테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복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가도 한 복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외모. 깔끔하게 외모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장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이 굉장히 스마트한 모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신경을 써가지고 사람들 만나야 되겠죠.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 만남. 만남의 정의는 뭐냐?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알기 위한 겁니다. 만난다는 것은 이러한 이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몰라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가짐, you first, me second. 당신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게 표출이 돼요. You first, me second. 우리 사업 원리랑 똑같아요. 누군가를 우리가 성공을 시켜야지 성공하는. 그럼 사업 방법이잖아요. 자,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요? 미팅에 초청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 떨고 그냥 다음에 봐 하고 돌아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냥 기존에 해왔던 생활 습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뚜렷하다는 게 그 사람을 돕는 입장이에요. 돕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우리가 목적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팅에 초청해서 결정은 상대방이 하는 겁니다. 나는 보여줄 뿐이고요.
그리고 호기심 게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는 짧게 2분 내로 끝내십시오. 그러니까 오랜만에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화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시계를 놓고 2분 내로 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하고 혹은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긴박감을 줍니다. 평소와 다르잖아요. 그럼 당연히 만나겠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버리면 이미 흥미가 깨져요. 깨지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게임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고요. 모든 것을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전화로 사업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드팩이라고 해서 덱스테이가 시스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드팩의 정의는 영어로는요. 애드버타이징 팩이라고 하는 것은 애드버타이징은 무슨 뜻이죠? 광고죠, 광고. 광고인데 우리는 광고라는 의미보다는 알린다는 뜻이에요. 알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버타이징 팩이라고 해서 내가 친한 친구라면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받아들입니까? 어때요? 과거에 만났던 친구들이 의견이 있으면 친구끼리 의견이 내가 무슨 얘기하면 100%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는 좀 만만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뭐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특히 친한 친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과거에 너무나 친밀하게 지내왔던 친구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받아들이는 중. 그래서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이해했을 때 오히려 이 사업을 제대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에드팩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는 거, 책이나 음원이나 기타 자료 등을 준비해가지고 만났을 때 반드시 주고 다음에 만났을 때 돌려달라. 자, 에드팩의 의미는 이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에드팩을 다음에 받으러 가기 위해서 또 만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약속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만날 핑계 어떻게 보면 만나기 위해서 에드팩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이 내용을 뭐 보든 안 보든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드팩을 뭔가를 뭐 굳이 책 음원 자료 아니더라도 뭔가를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 방법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폼이라고 해요. 폼인데 폼의 첫 번째는 family, 두 번째는 occupation, 세 번째는 recreation, 네 번째는 money 혹은 메시지의 약자입니다. 앞에. 그래서 FORM이라고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짜고짜 아멘 좋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가 아니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지내냐, 가족, 뭐 애들은 잘 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잖아요. 가족 어머니는 잘 계시고 아버지는 잘 계시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그런 가족 관계를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좀 아이스 브레이크 같이 쉽게 그 말문을 트는 것이 뭐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부 묻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요즘 주말에 어떻게 지내느냐 뭐 그런 얘기하면 아유 말도 마라. 그 회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말에도 또 다른 일을 해.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뭔가 돈이 더 필요한 거죠. 그죠? 아니면 나 주말마다 골프 치러 다녀. 그럼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 뭔가를 그 직업적인 상황 그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취미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미. 뭐 그렇게 취미 생활을 여유 있게 즐기는 사람이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진짜로 그래요. 아니면 여유가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캐치해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대놓고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묻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큰 사업이고 지금 알아보는 단계야. 근데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커져가지고
회사에서 받는 수익보다 훨씬 커지게 되면 어쩌면 회사가 그만둘지도 몰라. 그 정도로 큰 사업이야. 뭐 이렇게 돈이 생긴다는. 그리고 내가 현재는 알아보고 있는데 나중에 또 알려줄 테니까 그때 또 이야기하자. 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돈이랑 메시지.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대화법 풀어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요걸 FORM을 기억했다가 무슨 말 해야 될지 좀 처음에 당황스럽잖아요. 이 내용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풀어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머니하고 메시지를 주려고 앞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마지막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메이 괜찮은 거야. 너하고 사인하고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품이 좋다는 인식은 요즘은 다 하고 있어요. 과거에 저희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 아메이가 들어온 지 미국은 1959년에 아메이가 시작했고요. 한국에는 91년도 시작했어요. 저는 96년도에 아메이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 아메이 제품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세제 5가지였고요. 제가 했을 당시 50가지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메이를 피라미드라고 오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품이 그렇게 좋다는 인식은 많이는 잘 모르니까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그 정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은 여건은 조금 좋아졌어요. 아메이가 제품은 좋고 좀 성공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뭐 다이아몬드들은 성공했다. 누구는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더라. 이런 사람을 가끔 만나거나 들었거나 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하기에는 망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거절한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티슈 있죠. 티슈. 우리 꽉 티슈. 미용 티슈. 그죠? 내가 거절을 당할 때마다 그 티슈를 뽑아가지고요. 티슈에다가 휴지예요. 휴지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어. 그 사람 이름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 휴지를 버리세요. 그리고 그 휴지통 있잖아요. 박스 한 300개 정도 됩니까? 장수로. 그 휴지통이 만약에 꽉 휴지통이 다 비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거절을 당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스폰서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분명히 거절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요.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스폰서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요. 제 친구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스폰서가 첫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다이아몬드 된다고 했는데 오케이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많은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돼 있고 성공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거절을 당하고 노 후에 예스가 나온 겁니다.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스가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자, 초청. 자, 만났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초청하느냐? 초청의 방법입니다. 자, 4배수를 초청하십시오. 4배수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4명을 초대하면
2명이 오겠다고.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전화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명단을 거기서 4명을 딱 추려보세요. 해가지고 2명한테 4명이 전화 통화가 된다면 2명은 뭐 시간 되면 갈게. 2명은 시간 없어. 노. 자, 이렇게 답이 딱 갈립니다. 근데 오겠다고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요. 분명히 오겠다고 했잖아요. 한 2명 중에 실제로 오는 사람은 1명. 말로만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초청자의 25%만 실제로 온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온다고 실망을 합니다. 왜요? 1명한테 얘기했거든요. 세상에 1명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1명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4명한테 전달해서 초청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10명, 20명 많은 사람을 초청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배수의 법칙이 거의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적어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명 이상한테 약속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초청할 때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해야 될까요? 초청 시 호기심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얘기해요. 대단하다. 굉장하다. 어쩌면 그 꿈이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열정적이되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내가 당연히 뭔가를 주는 입장이니까 주도적이 돼야 되고요. 당당한 자세라는 것은 우리가 파스처 자세가 당당하게. 그러니까 당신이 안 해도 나는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애걸복걸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본인이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죠? 뭔가는 그렇게 된다면 본인이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원치는 않아요. 본인이 없어도 돌아가는 일이라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 명단을 제대로 줬고 확률 게임을 염두에 두고 사람들을 만난다면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노에 대한 대상자잖아요.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넥스트 에그도 물론 꿈도 있었지만 당당한 자세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노를 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당신이 아니어도 나는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당당한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는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약속을 잡아야 돼요. 수다 떨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약속, 날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초청할 때 오늘 초청의 핵심은 사업 설명이죠. OM입니다. OM을 초청할 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초청 시 2개의 날짜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OM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 날짜에 약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있다. 2번이 있는데 그 둘 중에 선택을 해라 하면 둘 다 바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바쁜 사람이고요. 대부분은 이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때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개의 날짜를 제시해서 선택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와서 비전을 봤는데 한쪽이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아내 이야기 듣고 왔다 하면 대부분 좋으니까 같이 하자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엄청난 반대를 하죠. 이혼을 불사하고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죠? 나를 택할래, 아내를 택할래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왜냐하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깝고 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막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배우자와 동참, 같이 듣고 비전 보면 좋고요. 같이 노하면 뭐 이미 그 둘 다 동시에 타이밍은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또 비전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당시의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듣도록 하는 거. 한쪽에서 비전 받는데 남편이 비전 받는데 부인이 아주 심하게 반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다음에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서 듣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설명 OM은 STP는 1대1 쇼도 플랜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뭐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 그다음에 회사가 어느 정도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이 있다든지, 그래서 다 풀어주지 못해도 대략적인 한 10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간단하게 풀어주고 정말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용을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들으면 이해가 될 것이다 하면서 초청해야 돼요. 그죠? 설명을 해주고 48시간 이내에 초청합니다. 이거 왜 이런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설명을 하면 48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토요일, 딱 일요일이 48시간째죠. 그죠? 그러면 이틀 후에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혹시 과거에 재밌었던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들, 마블 게임 굉장히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납니까? 제목도 여러 가지 뭐 시리즈도 많아가지고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감흥이 있어. 영화를 보는 순간은 감흥이 있고 바로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 감흥이 막 심장이 막 떨리고 나도 막 지구를 지켜야 돼, 우주를 지켜야 돼, 그런 정의심에 차 있다가 바로 불이 켜지고 나오는 순간 그 감흥이 50%로 뚝 떨어지고요. 차에 앉아서 운전해가지고 가는 순간 또 50%에 50%, 25% 남아요. 집에 오면요 12.5%. 자고 다음날 되면요 뭐 지구? 우주를 지켜? 그 생각 자체도 없어요. 까먹는다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그럼 처음 듣는 이야기, 그죠? 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 어설프게 알아보거나 딴 사람 이야기 듣고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좀 까먹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까먹다 다시 부정으로 돌아가는 가기 직전까지는 초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48시간 이내. 가장 좋은 건요. 쇼도 플랜 하고 바로 초대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어쨌든 48시간 이내에 초대하면 우리가 골드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드 타임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 설명을 이렇게 48시간 이내에 초대하는 거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사를 최대한 에듀케이션 합니다. 강사.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 혹은 오전에 사업 설명 OM을 하실 분이 누구다. 강사에 대한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뭔가 하면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강사에 대해서 프로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직장생활 하셨는데 그렇게 평범하게 사시다가 부업을 해가지고 암을 통해 성공을 해가지고 직장 수입보다 훨씬 많아져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지금은 성공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녀들을 또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해외여행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이렇게 대단하게 평범했던 사람이지만 성공해가지고 그분이 본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설명이야. 그러면서 초대하면요. 그 사람 프로모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 왜 합니까? 그 사람을 띄워주려고, 물론 띄워주는 것도 있죠. 왜 해요? 내가 사업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설명할 분을 최대한 포장, 그러니까 없는 걸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극적인 포장을 해가지고 에듀케이션 했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듣겠죠? 들어볼 만한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에듀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 장소입니다. 요즘은 지금 상황하고 조금 다르게 돼요. 오프라인을 가정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덱스테이그 시스템이 덱스테이그가 아메이가 1959년에 시작됐고요. 덱스트 예그는 1964년부터 아메이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그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60년 동안 시스템이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립니다. 사업 설명 장소에서 자리 배정은 앞자리에서 듣는 것이 제일 좋아요. 바로 강의하는 강사가 있으면 정면에 딱 있으면 비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갖추고 그 사람이 당황하지 않게. 왜냐면 우리는 비즈니스 미팅이잖아요. 다 멋진 정장을 해가지고 사업자다운 복장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트레이닝복 입고 나오면 굉장히 스스로가 곤란하고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운동하다가 와가지고 트레이닝복 입고 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본인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장. 제가 그 실수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 복장 이야기를 빼먹었어요. 오라고는 했는데 복장을 어떻게 갖추고 와라는 이야기를 까먹은 거예요.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는 뭐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장을 갖추고 나오도록 사업 비즈니스 미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멀한 뭐 남자인 경우 굳이 타이를 안 하더라도 격식을 갖춘 복장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오도록 해야지 안 민망하게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갖추도록 나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복장을 갖춘다는 건 자세도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 설명 후에 애프터 미팅이 있다고 약속을 미리 합니다. 우리가 끝나고 난 뒤에 미팅, 애프터 미팅 있잖아요. 사실은 비전은요. 그 본 미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 스폰서와 함께 풀어주는 미팅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또 풀어주고 질문거리가 있으면 주고받고 그래서 티타임 차 마시면서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 스스럼 없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 30분 1시간 OM이라면 30분 더 여유 있게 그 사람이 약속 있다고 가지 않도록 미리 잡아놓는 것 그리고 반드시 에드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 음원, 자료 만날 때마다 주는 겁니다. 왜? 이거 왜 줍니까? 또 만나야 되잖아요. 듣고 난 뒤에 가거나 또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준 거 있지 그거 주고 또 새로운 걸 넣어주는 거예요. 주고 또 근데 어떤 경우는요. 같은 내용을 줄 수도 있어요. 팩을 받았는데 똑같은 거 넣어줬는데요. 그 사람 몰라요. 왠지 아세요? 안 봤거든요. 안 봤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줘도 만약에 그 사람이 지난번에 봤던 그 자료는 한 이 본 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같은 자료를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달한다. 자, 그 다음에 초청 시 유의할 점. 초보자가 처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실수를 사실 좀 많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또 막는 것이 좋겠죠. 제품이나 판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제품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어느 정도 전달이 되어야지 매출이라는 건 당연하죠. 근데 왜냐하면 안 그래도 아메이를 세일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봐 맞잖아. 세일즈 맞구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는 가급적 하지 말고 비즈니스 풀어가는 것이 사업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화로 수다를 떨지 않는다. 수다 떨다가 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화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망설여집니다. 왠지 아세요? 혹시 내가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너무 강하게 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내가 스스로 먹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그 전화기에서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죠. 무조건 전화 들고 눌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업으로 하는 작은 사업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누구 기준입니까? 전달하는 사람, 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작기 때문에 부업을 하는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덱스트에그는 이 사업을 크게 봤기 때문에 큰 사업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크잖아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업이 있지만 어떠한 사업보다 큽니다. 왠지 아세요?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큰 수입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매년 100억씩 받는 덱스테이거처럼 그런 사업을 그런 수입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죠. 돈이 들어가야 되죠. 직원들을 고용해야 되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사업은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리는 그림만큼 커지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해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하면 금방 1,000만 원 벌어. 떼돈 벌어. 이건 오해잖아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2, 3년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 빨리 시스템들 했을 경우에 되긴 됩니다. 그렇죠? 시스템을 알려주고 제대로 했을 때 그런 거지 금방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호기심을 주긴 주는데 잘못된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사업 기회 정보를 알려주는 것뿐이며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참석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듣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업 설명을 듣게끔 하면요. 한 번은 억지로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는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알려주면 좀 마일드하게 풀어가면 분명히 이 사업은 분명히 진행이 되는 그런 엄청난 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두 가지 명당 작성과 만남과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5명에서 6명의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계속 진행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폰서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